메디슨 결국 나가떨어졌다. 대반전. 엔지 감독 뚝심 제대로 들켰다. 영국 매체마저 대서특필로 손흥민 골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명경기 될 것.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제임스 메디슨, 27. 토트넘, 2 빠지자 손흥민, 31. 토트넘, 2 죽었다. 토트넘은 1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웨스트 미드랜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울버햄튼에게 1에서 2역전패를 당했다. 2연패를 당한 토트넘, 8승 2무 2패, 승점 26점, 은 맨체스터 시티, 승점 27점, 와 아스날, 승점 26점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손흥민 대 황희찬의 한국인 공격수 시즌 첫 맞대결에 관심이 쏠렸다. 손흥민은 8골을 기록하며 엘링 홀란, 11골에 이어 모하메드 살라와 리그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황희찬은 홈경기 6연속 골을 기록 중이었다. 결과적으로 두 선수가 매우 큰 주목을 받았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다. 특히 손흥민은 유효 슈팅 연계를 기록하며 부진했다. 동료들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한 손흥민이지만 유독 위력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토트넘은 지난 첼시전에서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거친 플레이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다. 후반 9분 풀백 데스티니 우도지까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1에서 4로 자멸했다. 여기에 미드필드의 핵심 제임스 메디슨은 발목을 다쳐 교체됐다. 또 다른 중앙 수비수 미키 반 더 벤으로 후반적 시작과 함께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까지 겹쳤다. 울버햄튼전에서 토트넘은 주전 수비수 3명이 빠진 채 시작했다. 히샬리송은 수술까지 받았다. 손흥민은 대체할 공격수도 없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면서 분전했지만 혼자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특히 손흥민에게 킬패스를 넣어줬던 메디슨의 공백이 너무 컸다. 손흥민은 중원까지 나와서 링커 역할을 하거나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았다. 후반 43분에야 겨우 손흥민의 첫 슈팅이 나왔지만 이마저 골대를 벗어났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토트넘 경기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디슨은 1월은 돼야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메디슨 상태는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부상 후 다음날 스캔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마 내년은 돼야 복귀가 가능할 것 같다. 고 절망했다. 그렇다면 메디슨은 빨라야 1월 15일 맨유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전까지 토트넘은 무려 8경기를 치러야 한다. 현재 3위인 토트넘이 훨씬 더 밑으로 추락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2. 메디슨 판더 팬도 아픈데 토트넘 우도지마저 부상으로 이 대표팀 제외.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의 토트넘 담당 댄 킬패트릭 기자는 13일 한국 시간 우도지가 지난달 풀럼전에서 당한 근육 부상으로 계속 고통받으면서 이탈리아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 보도했다. 우도지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 우디네세 칼초에서 토트넘에 입단했다. 토트넘은 우도지 영입에 1,800만 유로, 하나 약 254억 원을 지출했다. 이적 후 곧바로 우디네세로 임대된 그는 지난 시즌 공식전 34경기 3골 4도움을 기록했다. 우도지는 2022-23 시즌 종료 후 토트넘으로 돌아왔다. 우도지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체제에서 주축 레프트백으로 활약 중이다. 그는 이번 시즌 10경기 2도움을 기록하며 왼쪽 측면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우도지가 7일 첼시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11일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 결장하자 토트넘은 그의 공백을 여실히 느꼈다. 에메르송 로얄이 나섰지만 우도지만큼의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다. 우도지는 지난 10월 A매치 기간에 이탈리아 대표팀에 포함됐지만 11월 A매치에서는 그의 이름을 볼 수 없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은 우도지를 뽑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의하면 스팔레티 감독은 우도지는 부상을 당해서 제외됐다.
이는 내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미 토트넘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 더 펜을 부상으로 잃었다. 두 선수는 내년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반 페리시치, 마노르 솔로몬, 히샬리송, 라이언 세세뇽도 부상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도지의 부상 기간이 길어진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3. 오피셜, 단장, 병장, 음바페. 10월 프랑스 리그 1 이달의 선수 선정. 지난 15일 한국 시간 프랑스 프로축구선수협회 UNFP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 리그 1 10월 이달의 선수를 선정했다. 주인공은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활약하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였다. 이번 이달의 선수를 놓고 PSG 동료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AS 모나코의 알렉산드르 골로빈이 경쟁했으나 승자는 음바페였다. 음바페는 10월 두 번째 경기였던 스트라스부르전에서 한 골 1도움을 만들었다. 팀은 3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이어진 브레스트전에선 2골을 몰아치며 3에서 2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10월 3경기 동안 3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소속팀은 음바페 활약 덕분에 리그 1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최근 음바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PSG는 지난 12일 한국 시간 2023-24 시즌 프랑스 리그 1 12라운드 스타드 랭스 원정 경기에서 3에서 0 승리했다. 1등 공신은 역시 음바페였다. 전반 3분 만에 우스만 덴벨레의 크로스를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 14분엔 역습 상황에서 카를로스 솔레르의 패스를 받아 가볍게 득점으로 연결했다. 후반 37분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패스를 받아 깔끔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경기 후 평가도 괜찮았다. 축구 매체 골닷컴은 음바페에게 평점 9점을 부여하며 특유의 마무리로 첫 골을 훌륭하게 가져갔다. 두 번째 골을 위한 완벽한 질주가 완벽했다. 까다로운 세 번째 골을 쉽게 넣었다. 후반엔 좀 더 중앙으로 이동했고 훨씬 더 관여했다 라며 호평했다. 90의 마이엔도 숭고한 발리슛은 선제골로 이어졌다. 웅장한 달리기는 두 번째 골로 이어졌다. 결정적인 순간 득점하며 해트트릭을 잡았다 라며 평점 9점을 매겼다. 그러나 PSG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평가는 달랐다. 그는 나는 음바페 활약에 만족하지 않는다. 해트트릭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방식으로 팀을 도울 수 있었다. 음바페와 대화를 나누겠다 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 것은 틀림없지만 더 많은 걸 원한다. 그가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라며 분발을 요구했다. 프랑스 현지 매체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레키프는 PSG 선수단 일부는 음바페가 자신을 위해 뛴다고 생각한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 리그 13골을 넣었다. 개인적으로는 빛나지만 팀의 성적은 부진하다. 그중 하나가 지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AC 밀란 경기다 라고 설명했다. 당시 PSG는 AC 밀란에 0에서 3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매체에 따르면 PSG 선수단 일부는 음바페의 움직임과 판단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특정 선수들은 음바페가 이기적으로 플레이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의 득점만 위해서 움직이고 뛴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PSG 에이스임은 변함이 없다. 이미 리그에서만 13골을 몰아쳤다. 10월 리그 1 최고의 선수로 뽑힌 음바페다. 엘리케 감독의 머리가 아플 예정이다. 4. PSG 9번은 이강인 아닌 아센시오. 100% 이강인 효과 있었지만 9번 경험 많은 아센시오가 유리. 기존 9번으로 나섰던 곤살로 하무스의 부진이 이어지자 PSG는 새로운 9번이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가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지난 12라운드 랭스와 경기에서 9번이 역할을 했는데 인상적이었다. 킬리안 음바페의 공격도 살아났고 해트트릭을 성공했다. PSG는 3에서 0완승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섰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을 PSG 위 9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강인이 9번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한다.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마르코 아센시오다. 두 선수는 9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프랜스블루는 아센시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매체는 아센시오가 9번 1순위다. 100%고 확신했다. 이어 시즌 초반부터 PSG의 약점이 9번이었다. 랑달 콜로 무아니, 하무스 등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아센시오가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9번에 문제가 많았지만 PSG는 9번 없이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루이스 엘리케의 PSG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과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수에 부여될 역할과 포지셔닝이다. 랭스전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엘리케는 하무스를 빼고 이강인에게 9번을 맡겼다. 그것은 잘 먹혔다. 음바페가 골문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음바페는 3골을 넣었다. 고 분석했다. 이강인이 9번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9번이 경험에서 앞선 아센시오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설명이다. 이 매체는 이 전술이 작동하려면 정확한 프로필이 필요하다. 이강인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 프로필에 가장 적절한 선수는 아센시오다. 그는 부상을 당하기 시즌 초반 9번으로 나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아센시오의 9번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무스와 콜로 무아니가 도착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이전에 경험을 해봤던 아센시오가 본격적으로 9번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PSG는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 AS 모나코와 경기, 뉴캐슬과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가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경기에서 아센시오가 9번으로 나선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PSG에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격 라인을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